한 총리가 강조하는 건 이거예요.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 정부도 여, 야, 의, 정 여기에 참여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의료계도 돌아와서 주장하고 싶은 주장을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정말 악질적인 게 있어요. 모욕이고 조롱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가족분들이 먼저 판단을 해보십시오. 요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환자들이, 국민들이 응급실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학교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 그래도 나는 환자가 먼저다라면서 또 나와 있는 의사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긴급 비상 위기 대응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군병원, 군의관을 의사가 필요한 응급센터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또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군의관이 왜 와? 군의관은 응급치료를 할 능력이 안 된다 막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빨리 그걸 잘 아는 의사들이 돌아와야죠. 의사들은 왜 안 돌아옵니까? 의사들이 전공의들이 정부와 정치를 하는 겁니까? 주장은 얼마든지 해도 될 일이죠. 주장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우리는 저렇게 생각한다? 얼마든지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완전히 모르쇠죠. 의대 교수님도 떠나버리고 전공의도 떠나버리고 전문의도 떠나버리고 학생들도 떠나버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총리가 그 부분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군의관 또 정말 땀에 흠뻑 젖어서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직을 안 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의사 선생님 또 전공의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겁니다. 명단을 공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악질적인 줄 아십니까? 이름 전화번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아이들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왜? 출산 여부, 심지어는 배우자 직장 뭐 이런 내용들이라고 그래요. 보도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니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까지 공개하고 이름까지 공개하고 그러면서 감사한 의사 이게 원래는 조롱을 하려고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급실 부역이다. 응급실 헌신이죠. 헌신인데도 불구하고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때를 이제 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헌신하고 다른 친구들의 눈총을 따갑게 받으면서도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 있는 동료 의사들을 정말 개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개망신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덕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한덕수 총리가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람 화면 띄워줘요. 오죽했으면 어떤 내용이냐면 의사 명단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의사 게시판에 또는 의대생 게시판에 의사 게시판에 전공의 게시판에 뭐 그냥 환자들 죽어나가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져야 의사에 대한 존경심이 생긴다. 이런 댓글이 올라올 정도예요. 댓글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줘. 요거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 자, 감사한 의사 명단이라고 해서 복귀한 전공의 병원 근무 전임이 학교로 다시 복학을 한 의대생들에 대해서 2,500여 명의 실명, 근무지, 가족, 이성관계 그러니까 이 연애관계까지도 공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아왔겠죠.
그 다음에 이른바 미인계로 뽑혔다. 얼굴 외모를 가지고서 또 논란을 빚는 겁니다. 인신공격을 하고 개인 품평도 담겨있고 응급실 근무의사들에 대해서는 부역자, 역적, 배신자 칭하며 명단을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종철 소장이 거듭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니 정부에 따져 물을 게 있더라도 적어도 병원으로 돌아와야죠.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위해서 치료를 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든지 정부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한덕수 총리의 추석 명절을 앞둔 특별 담화문에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2025학년도는 건드릴 수가 없다. 왜? 입시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혼란이 옵니다. 이건 의료계 반발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대반발이 옵니다. 이미 입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몇몇 대학은 경쟁률이 이미 13일까지인가요? 14일까지 수시 원서를 접수받는데, 지금부터가 이미 접수된 것만 해도 많은 입학 서류가 들어와서 수시인데 지금 난립니다. 만약에 내년도 거를 털어버리게 되면 이건 대혼란이에요. 아예 입시를, 수능을 못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한덕수 총리가 2026학년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2026학년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다. 어떤 의견이라도 좋다. 나와서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명절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도 의료계에 대해서 엄청난 지적의 목소리, 엄청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요지부동으로 바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도 의대 정원,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 2025년 한 번만 하고 2026년부터 바뀐다 그러면 정부로서는 정말 맥 빠지는 일이에요. 의료개혁을 오랜만에 하려고 했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있습니다. 실제로 더 높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되는 이유는 의료계와 충분하게 소통하지 않았다. 충분하게 소통하면서 복잡한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이게 의료개혁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규용 장관, 또 지금 의료계에서 마치 공적이 돼 있죠. 하지만 박미수 차관인들 의료계와 원수 지고 싶겠어요? 박미수 차관도 꿈이 있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대단할 텐데, 박미수 차관도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료계와 더 이야기를 나눠서 좋은 결과를, 이제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어떤 괴담을 우리가 가지고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공세를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응급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일종의 이 개혁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갈등이 생긴 것까지는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부터 해결하느냐? 정부도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협상과 대화에 나서야 되고, 의료계도 이제 고집을 버리고, 자, 우리도 의료 공백은 환자들에게 죄짓는 일이다. 돌아오면서 정부에 주장을 해야 될 거는 얼마든지 또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의료계와 또 정부와 여야 간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